잘 먹어라. 점심은 왕자처럼 아침보다는 좀 못하게 잘 먹어라. 저녁은 거지처럼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저녁은 거지처럼 어떻게 먹는 거예요? 대충 때우란 말이죠. 저녁. 현대병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은 저녁 과식. 그렇죠? 현대병의 대부분이 영양과잉이에요. 그 영양과잉은 주로 언제? 저녁 과식 혹은 야식. 자, 또 하나의 독일 속담을 봅니다. 아침 식사는 어디로 가고? 키로 가고. 키 커야죠? 점심 식사는 어디로 가고? 피로 가고. 저녁 식사는 어디로 간다? 살이 어쨌든 좀 비대하면은 건강치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 독일 속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명심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 식사는 뭐처럼? 아침 식사는 뭐처럼? 점심 식사는 뭐처럼? 저녁 식사는 뭐처럼? 아침 식사는 어디로 가요? 키로 가고. 점심 식사는 어디로 가요? 저녁 식사는 어디로 가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저녁 과일식을 왜 해야 되는지, 아침, 점심, 현미채식이 왜 중요한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에서 게르다 포트 박사가 이 식사에 관련된 여러 편 논문 중에서 28편 논문을 재해석했습니다. 재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결론이 뭐냐면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왕처럼 먹어야 될 아침 식사를 저녁에 왕처럼 먹어 놓으면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는 관심이 많으냐, 언제 먹어야 하는지는 착각하고 있다. 하루 중 음식 섭취를 골고루 하거나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담은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느냐뿐 아니라 누구와도 먹는가가 중요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에도 좋은 식습관을 형성한다. 자, 현대인들이 가족끼리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주일 중에. 식구가 뭐예요? 식구.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가족인 거죠. 자, 여기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어야 하는지 중요하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는 관심이 많지만은 언제 그걸 먹어야, 아침에 먹으면은 약이 되지만은 똑같은 음식을 밤에 먹으면 뭐가 될까요?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를 담는 음식이 좋은데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음식을 섭취하라. 그러니까 아침을 많이 대, 점심은 중, 저녁은 소. 자, 그런데 이 이론이 선풍적으로 확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침을 굶어야 한다. 몇몇 학자들이 이걸 주장했어요. 미국, 스웨덴 등등 학자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 주장을 하면서 현대인들에게서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비율이 50%가 넘어버렸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자, 이들의 주장은 이거 인체 생리 주기를 주장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말자 하는 주장이죠. 인체 생리 이게 주기를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자, 보면은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먹고 소화하는 생리작용을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작용을 인체가 생리적으로 하게 돼 있다, 이 주장이에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흡수 및 사용하는 생리작용 시간이다. 그러면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리작용을 한 이후에 노폐물과 찌꺼기를 뭐하는 시간이다? 청소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아침을 먹지 말자는 주장이에요. 청소하는 시간에 아침을 먹어놓으면 반드시 인체가 좋지 않다. 와, 이걸 주장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을 못 먹는 사람들이 뭔가 좀 꺼림칙했는데, 이런 학자들이 이런 생리주기를 딱 내밀면서 아침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 왜? 청소하는 시간인데, 노폐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간인데, 그때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청소가 안 돼서 병이 온다. 그런 이론을 딱 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아침 식사 결심률이 쭉쭉쭉 더 올라가요. 근데 왜 아침을 안 먹나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저녁에 늦게 자니까. 후다닥 깨서 뭐예요? 아침 먹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후다닥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든든해집니다, 이 이론이. 예, 그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줘. 위로 차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는 분명히 아침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론이 강력하게, 이런 또 유력한 학자들이에요. 그 외에도 몇몇 더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내일부터 아침 먹지 맙시다, 우리. 왜요? 청소하는 시간인데, 생리주기, 찌꺼기 배설하는 시간인데, 그럼 점심만 딱 한 끼 먹고 우리, 그럼 식당 직원들 편하겠네? 자, 이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일리는 뭐예요? 한면으로는 맞는데, 한면으로는 틀려요. 여러분, 술이 우리 인체에 좋습니까? 좋은 부분이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돼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백포도주 있죠? 그거 뭐, 이렇게, 반 잔씩 식후에 먹으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 내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술 한 잔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신경외과. 큰일 난다. 독약이다. 일리는 있지만은 진리는 아니에요. 자, 여기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자,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영양, 정통적인 영양학에서는 아침을 먹어야 한다. 또 동양의학에서도 아침을 먹어야 한다. 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위와 대장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때 위장과 대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므로 식사를 하게 되면 빨리 소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게 일반 정통 영양학과 동양의학의 이제 주장입니다. 자, 저녁 시간에 비해 아침에 소화시킬 수 있는 염산이, 저녁 시간에는 염산이요, 소화시킬 수 있는 이 소화액이죠, 저녁에는 10분의 1밖에 안 나온대요. 아침에는 10이 나오면은 저녁에는 뭐예요?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소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저녁 식사하는 것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많아져서 많은 독소를 만들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전통의학과 동양의학의 주장입니다. 또 이 한국의 이 의료계 또 이 영양학계에 권위 있는 이제 학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다음 식사에서의 과식이 식선화돼 살찌기 쉽다. 아침을 걸으면 뇌에서 연료로 사용할 포도당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단 음식을 더 갈구하게 되고 모닝커피, 또 회사 출근해서 또 커피 한 잔, 그 커피가 그 블랙커피 말고는 다 믹스커피나 당이 많이 들어있죠. 점심때 과식하도록 요구를, 아침을 안 먹으니까 뭐예요? 오전 내 바쁘게 일하고 점심 먹을 때 뭐예요? 회사 식당에서 먹거나 외식 주로 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음식이 들어오면 에너지를 지방으로 빠르게 저장하도록 체중이 늘기 쉽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그런 사람들의 체중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에 보니까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소를 보니까 성인 아침 식사 결식률이 2012년은 24.6%였어요. 10년 전이죠. 2016년에는 29.6%로 5%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5%는 엄청난 숫자예요. 예. 그리고 20대 절반은 아침을 안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 그래서 2010년 19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50%를 넘었어요. 엄청납니다. 3.5% 증가했는데 아침식사 결식률이 증가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비만율이 높아지더라, 이거예요. 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하니 이제 단 거 먹죠. 또 점심 과식하죠. 또 하루 종일 일했죠. 저녁을 또 뭐예요? 과식하죠. 그러니까 살찌더라, 이거예요. 절대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서울대병원 가정학과 박민성 교수와
동국대 일산병원학과 오상우 교수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아침밥을 안 먹으면 우리의 몸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첫째, 뇌에서는요, 뇌 활동이 둔화되어져요. 네. 뇌 활동이 둔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침 식사를 안 먹고 이제 학교에 가서 뭐요? 오전 내에 공부하는데 뇌 활동이 둔화돼가지고 뭐요? 내 능력이 떨어져요.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 기억해야 돼. 기억을 못 해. 자꾸만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 뭐 좀 참으려는데 참지 못하고 뭐요? 욱하게 되고 막 부잡하게 되고. 예. 뇌 활동. 그 다음에 심장도 있잖아요. 고혈압 증가, 심장병 발생률이 23% 증가하는 것으로 하버드대에서 16년간 2만 7천 명을 추려서 아침 식사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심장병에 많이 걸리더라. 엄청난 자료입니다, 이거. 예, 이 자료가. 예. 또 간은요, 간은 콜레스테롤 합성이 증가되어지면서 에너지 저장형으로 바뀌면서 비만형이 증가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증가되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각종 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기더라. 언제요? 아침 식사를 안 할 때. 위장 등 소화기 기능에도 뭐요?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병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자료예요. 자, 여기에 국민대 정상진 교수팀이 내놓은 자료 보면은 아침 식사 거르는 사람은 3찬 아침밥 먹는 사람보다 비만율 13%, 복부 비만율 20%, 대사증후군 위험이 20%가 높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를 다 이제 비교를 해보고 난 다음에 아침을 안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아침을 먹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그때 뭐 청소가 되어지고 찌꺼기가 이제 배설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므로 아침을 먹는 건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는 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이 청소되어지는 가장 찌꺼기를 걸리는 좋은 그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오전, 오후, 저녁, 밤 언제일까요? 밤이죠, 밤. 그래서 요즘에 나온 말이 뭐냐면은 디너 캔슬링이라는 말 나와요. 캔슬하는 말이 취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저녁을 뭐 한다기에요? 먹지 말자. 일일 일식 운동도 있고요. 저녁을 아예 먹지 말자. 그래서 오후 5시 이후에는 뭘 먹지 말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자. 예,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자. 저지방 원칙을 지키자.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자. 그러면서 아예 저녁을 먹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뭐예요? 저녁을 건너뛰는 쪽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저녁을 과일식을 먹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에 한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식사는 삼시 세끼였을까요? 일일 하루 3끼였을까요? 2끼였을까요? 1끼였을까요? 성경의 원칙은 성경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기록을 해놨어요. 아담은 하루 몇 끼 먹었을까요? 아담은 배고플 때마다 먹었어요. 왜? 임의대로 먹었잖아요. 임의대로 먹었어요. 시간 정해놓고 먹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러나 뭐예요? 뭔가 규칙이 있었겠죠. 자, 성경에 이 아침에 하루에 얼만큼 먹었는가를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김정민 목사의 자료를 보면은 자, 유대인의 식사와 잔치 2012년 10월에 이제 그의 블로그에 이제 발표해 놓은 자료인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평일에 아침과 저녁 하루 2끼 식사를 했다. 유대인은 하루 몇 끼 했다고요? 2끼 식사했대요. 안식일에는 3끼를 먹었다. 밀이나 보리를 맷돌로 갈아 반죽을 하여 구워 가족과 함께 상에서 먹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이 지금의 식탁이나 밥상 형태의 모습이 아니다. 그저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장에서 이렇게 했죠. 그저 바닥에 멍석 같은 깔개를 깔아 구분하는 자리에 해당한다. 하루에 몇 끼 먹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3끼 먹고 보통 평일에는 2끼 먹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 출애굽기 12절 보면은 저녁에는, 아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녁은 지금처럼 이 저녁이 아니고 오후 중반.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약 오전 중반.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상 식사는 하루 몇 끼라고요? 2끼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하루 2끼만 딱 먹기. 와, 좋아요. 아침 잘 먹고 점심 잘 먹고 저녁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과일 먹고
그렇게 패턴을 하니까 얼마나 몸이 가볍고 깨끗하고 맑고 빛나고 구별되는지 그래서 몸이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살렘 빌리세타에서는 아침, 점심을 뭘로 먹어요? 현미채식을 먹고 저녁을 뭘로 먹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 것이 습관화된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과일 먹는 것이 굉장히 그 부담스럽고, 부담이 안 되죠. 막 좀 부족하고, 그래도 뭔가를 좀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챙겨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습관이 그렇게 된 것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은 이제 고쳐 나가는 걸 하고요. 일단 왜 저녁에 과일식을 해야 되는지, 배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죠?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오셨죠? 깨끗해지기 위해서 오셨죠? 예. 또 내 인생이 더 새로워지게 오셨죠? 그렇다면 이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저녁에 과일을 먹게 될 경우에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과일을 먹게 되면은 그 과일의 90%는 수분이에요. 근데 물이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이 이런 물이에요. 생수, 광청수, 미네랄수에 버금가는 엄청난 과일수. 자, 대표적인 예로 코코넛 그 야자수 있죠. 야자수. 그 야자수는 바로 혈관에다가 주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우리의 몸 체액과 가까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과일 속에 들어있는 물은, 이 과일수는 최고급수, 천연 비타민수, 천연 미네랄수가 이 과일수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과일을 드실 때에 아삭하고 씹을 때 나는 그 과즙 있죠? 이 과즙. 그거를 먹을 때 그 물이야말로 내 몸의 체액을 가장 좋은 체액으로 바꾸어주는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뭐요? 약으로 알고 먹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이 달죠? 뭐 새콤한 맛, 달콤한 맛, 뭐 그런 이제 맛이 있는데 주로 이제 당분이 약 한 6% 정도 들어 있습니다. 예, 과일의 당분 아주 중요하죠. 그 외에 정말 이것 때문에 저녁에 과일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항산화제. 다시 말해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과일의 성분,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청소제, 아픈 것을 치료해주는 치료제, 이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 B, A, C, E,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라스베라트롤, 또 염증과 암 예방은 보약 성분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디톡시피케이션 리치 푸드, 우리의 몸을 뭐예요? 디톡스, 청소해주는 가장 많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과일이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과일 식사를 하는데, 이 과일식도 있잖아요. 많아야 3일 정도가 좋지, 과일을 뭐 일주일, 뭐 10일 정도, 뭐 과일만 이렇게 먹어서 식사하는 분도 계시는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3일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3일이면은 뭐요? 그 끼로 하면은 9끼죠. 하루 3끼씩. 예. 매 끼마다 과일을 다른 과일로 바꿔서 먹는 게 과일식의 원칙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포도 요법에서 포도만 계속 먹는데, 물론 이제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풍부한 요소가 들어있는 게 과일 속의 성분입니다. 첫째,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과일 속에. 모든 과일 속에 다 들어있어요. 특히 사과 속에 이게 많이 들어있죠. 플라보노이드, 여기 뭐요? 항산 화합 물질, 심장병 예방하고 암 예방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성분이 어디 들어있어요? 이게 치료제죠. 그 다음에 루테인, 강력 항산화 효과. 산화는 뭐예요? 음식이 부패되는 게 산화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산화되는 것은 뭐예요? 병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 산화, 병적인 상태를 뭐예요? 막아주는 것이죠.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라이코펜, 암, 고혈압, 염증,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중에 라이코펜. 과일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강력 항산화 작용. 퀘세틴, 암 발생 감소, 항암 작용. 또 팩틴, 수용성 물질, 요 수용성 섬유질. 이게 뭐예요? 이게 스펀지라고, 스펀지. 수용, 빨아들여서 뭐예요? 배설시키는. 이렇게 청소제죠? 이게. 콜레스테롤 제거하죠? 그 다음에 폴리페놀. 껍질 속에 많이, 사과 껍질, 배 껍질. 껍질 속에 폴리페놀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뭐예요? 세포 재생, 세포 수리, 활성산소 제거. 그러니까 저녁에 과일을 먹고 자면 뭐 이런 과일의 성분들이, 자, 과일수 들어갔죠. 과일의 당분 충분히 들어갔죠.
그리고 뭐요? 이 과일 속에 들어있는 이런 각종 치료제, 청소제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뭐요? 밤에 청소를 해줘요.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개운하고 맑고 깨끗하고 밝고 빛나고 어제와 구별된 내 몸. 그래서 뭐요? 기분 좋죠. 예. 그래서 과일을 먹는 것은 거룩의 중요한 발걸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죠. 다섯 번째 정리입니다. 과일의 효능.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을 감소해 줍니다. 그래서 과일을 저녁에 먹고 자면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장병이 예방되어지고 뇌졸중도 예방되어진다고 저는 연결을 시켜보죠. 자, 식전에 섭취하면은 포만감, 질환 감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과일을 먹고 난 다음에는 뭐요? 참 마음이 깨끗해져요. 예, 과일은 과식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반식 부드럽고 달콤하고 뭐 이런저런 이 세상에 이런 뭐 그런 음식들은 과식이 가능하죠? 근데 과일은 과식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조절이 되어져요. 왜? 기분이 좋으니까, 심신이 안정되니까. 그러니까 뭐 과식하는 사람들 뭐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상해서 뭐요? 과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노화 방지 효과 라이코펜,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고 면역력 증강, 강력한 항산화 효과 루테인, 팩틴, 수용성 섬유질, 항암 효과, 예, 캐셀틴, 이게 암 발생을 감소하고요, 플라보노이드, 항암 작용을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저녁에 뭘 하자? 항상 과일만 먹자. 제가 이제 일반 교회 다니면서 건강 세미나를 종종 하잖아요. 3년간 연속적으로 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갈 때마다 한 달 10일은 꼭 과일식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한 달 10일. 30일 중에 며칠이요? 10일은 저녁 과일식. 쫙 해도 좋고 드문드문 해도 좋고 토탈 10일만 과일식 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치매 초기였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기억력이 살아났습니다. 고혈압 당뇨였는데 저녁 과일식만 해도 싹 사라집니다. 뭐 그런 분들. 암 환자 저녁 과일식에서 완쾌된 분들도 있었고요.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신 이제 이 축복으로 결심을 하셔요. 그리고 실천을 꼭 하셔요. 내 삶에서 못해도 한 달 30일 중에 며칠은 10일은 과일식 하자. 우리 유튜브 참석하신 분들 한 달 30일 중에 며칠 10일은 꼭 저녁 과일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 저녁에 과일식 하면은 뭘 예방해요? 과식을 예방해요. 저녁 식사 과잉 영양을 예방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되어도 뭐요?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데요. 예. 자, 저녁 과일 식사 방법. 가급적 한 종류로 먹는 게 좋습니다. 한 종류로. 배부르지 않을 만큼 먹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놓으면 뭐요? 과일에 그런 성분이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뭐요? 우리의 몸에는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게 예, 좋습니다. 예, 배부르지 않게 먹고 그 다음에 됐고요. 예, 이제 과일을 씻을 때 이제 밀가루로 좀 담궈서 혹은 쑥가루에 담궈서 예, 씻는 것이 또 좋은 과일식 먹는 방법이고요. 저녁 과일식 이후에 약을 먹는 경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과일을 먹고 난 다음에 약은 언제 먹는가? 과일은 30분 내에 소화가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혹시 약을 먹어야 될 경우는 뭐요? 과일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이후에 약을 먹는 게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풍병자의 경우는요, 과일만 먹는 게 좋지 않고 혹시 내가 중풍이다, 뇌졸중이다 그런 경우는 뭘 먹어줘야 돼요? 과일 플러스 견과류를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녁 과일식 이후에 후식이나 간식은 먹지 않고요. 배고플 때 뭐 해야 돼요? 뭘 찾지 말고 물을 마셔서 배를 좀 불려주면은 쉽게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일. 이 과일의 효과.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과일식을 하는 사람 지켜봤잖아요. 과일식을 하고 주무실 경우에 있잖아요. 통증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과일식 하기 전에 통증이 10이었다면은 저는 과일식 하고 나면은 분명히 통증이 떨어집니다. 왜요? 청소해 주니까. 독소, 노폐물, 딕토스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면역력이 증가되어서 암이 자연 치유가 가능해지고 저녁 과일식 할 때 필수사항 첫째, 과일 소화 시간이 30분 정도이니까 과일 소화 과정에서는요 위산이 분비되지 않는데요. 위산이 분비되지 않고 뭐요? 그냥 위액으로만
과일이 다 소화가 된다. 그래서 소화에 전혀 부담 두지 않으니까 그만큼 우리의 몸의 에너지가 뭐예요? 치료하는 에너지로, 청소하는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죠. 저녁 과일식의 효과, 장점. 첫째, 소비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그 다음에 몸속의 포도당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영양분으로 이게 흡수가 되어지고 신체 염증 부분을 재생시켜줍니다. 치료가 이루어지고요. 신체의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의 몸이 지금 이런저런 독소, 노폐물, 각종 중금속으로 여기저기에, 또 담배를 오래 태우신 분은 니코틴으로, 또 술을 오랫동안 드신 분들은 알코올로 여기저기에 뭐예요? 마치 무엇처럼? 이처럼. 태안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년 전에 유조선이 좀 파괴가 돼가지고 엄청난 이 말리포 해수욕장 바로 10km 앞에 완전히 새카맣게 변해버렸죠. 계속 이 수십 톤의 이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쩌면 현재 우리의 몸 상태가 이렇게 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몸이 대부분 다 뭐예요? 이렇게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먹어서. 자, 이제 닦아내야 됩니다.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로만 봤는데,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가서 같이 막 닦았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뭐요, 그 기름기를 다 닦아내니까는 뭐 100몇 년 가야지 해결될 문제가 몇 년 만에 해결됐어요? 뭐 몇 년 만에 해결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청소되어지고 또 청소되어지고 이 말리포 해수욕장, 말리포 해수욕장 파도가 또 좋잖아요. 그래서 뭐 민드서핑 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최근의 모습 이렇게 완전히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더러워서 병이 왔으니까 이제 뭐 하자? 아침, 점심 혐의 채식하고 저녁 뭐 하자? 저녁을 과일로만 먹어서 내 몸을 청소하자. 그 뇌세포가 청소되어서 치매 예방되어지고 파킨슨도 예방되어지고 또 뭐예요? 우리의 몸 전체가 청소되어서 뭐예요? 자가치료 이렇게 극대화돼서 우리의 몸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신 일이 뭔가요? 나누었어요. 뭘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모아서 나누사, 땅과 물을 나누사, 땅을 드러나라, 나누었죠. 자, 밤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이것이 구별된 거죠. 거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뭐 하기 원하셔요? 구별하기를 원하셔요. 깨끗하게 해놓기를 원하셔요.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절하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물을 잘 마셔서 깨끗하게 하고, 아침마다 레몬즙 한 잔씩 드시죠? 저것이 장을 청소시켜줍니다. 또 뭐예요? 아침, 점심 현미 채식 먹어서 영양소가 흡수됐지만은 또 발생된 노폐물들, 찌꺼기들, 저녁에 뭐 할 때? 과일을 먹어서 또 쫙 청소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뭐라 간구합니까? 뭐라고? 원하시면 저를 뭐 할 수 있게 하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엎드려 간구하여 깨끗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 간구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뭐요?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병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뭘 먼저 해야 돼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을 과일로만 먹기를 원합니다. 저녁 과일 먹고 난 다음에 배고프다고 뭐 과자나 뭐 초콜릿이나 뭐 커피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도로 묵이 되는 거죠. 저녁에 과일을 드시고 뭐요? 깨끗게 할 수 있는, 기도한 다음에 뭐예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우리 하장님 강조하셨죠? 찬양한 대로 살자. 또 저에게 누군가 말했죠. 목사, 설교한 대로 살아라. 그게 뭐예요? 저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몸이 깨끗해지면 뭐예요? 분명히 건강해집니다. 치료되어집니다. 생각이 깨끗해지면 뭐예요?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좌절과 절망, 깨끗한 생각 아니죠?
미워하는 거 깨끗한 생각하시죠?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저런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뭐요?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먹었던 최초의 음식이 뭘까요? 고기도 아니었고 고기도 아니었고 뭐였어요? 아담이 먹은 최초의 음식은 뭐예요? 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과일. 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암 환자들의 문제는 단백질 과잉 문제예요. 유방암, 간암, 방광암, 백혈병은 다 뭐예요? 단백질 과잉 섭취가 원인입니다. 자, 또 다른 음식을 혼합해서 과일과 함께 섭취할 때 우리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충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곡식을 또 야채를 소화할 때 그 소화액이 달라요. 소화 효소가 다릅니다.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또 달라요. 근데 과일 효소하고 야채 효소가 만났을 때 이 효소가 충돌되어서 독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음식 합식법이에요. 저희 수랑의 영양학과 이제 그 학사학위 논문을 쓸 때 제가 이제 좀 다듬어 줬거든요. 그래서 논문 주제가 뭐냐면 그 음식 합식법. 이제 서로 어울리는 음식이 있지만 뭐요? 충돌되는 음식이 있어요. 같은 야채라도. 예.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콜라하고 두리안하고 먹으면, 아니면 감하고 참기름하고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 나요. 예. 이게 충돌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야채와 과일을 함께 먹지 않도록. 그래서 아침, 점심에 과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저녁에만 따로 과일을 이게 먹게 됩니다. 자, 왜 식후에 과일을 먹는 게 안 좋은가? 먹으려면 식전에 먹으라. 이제 그 말이 나오죠. 그것도 식전 30분 전에 먹으면은 과일은 30분 동안 뭐예요? 다 소화 흡수되니까. 예. 자, 이제 과일을 식후에 먹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에서 탄수화물이 이제 느껴지고 이제 흡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혀에서도, 그러면 위장에서도 이제 흡수가 되어지지만은, 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경우에 바로 탄수화물이 흡수되어집니다. 바로. 이 탄수화물을 이제 빨간 표시로 합니다. 자, 이 탄수화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요? 혈관 속으로 들어가죠. 피 속으로. 피 속으로 들어가면은 요 췌장에서 분비되어지는 요 파란색, 요거 이제 인슐린입니다. 요 인슐린이 택배를 해주죠. 예, 이 당분을 다 잡아서 뭐예요? 우리의 세포로 쏙쏙 넣어줘. 지금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아침, 점심 식사를 했을 때 바로바로 인슐린이 나와서 뭐예요? 요 당분, 탄수화물을 붙잡고 뭐예요? 다 우리의 세포로 이제 배달을 해주죠. 자, 그런데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일이 열심히 되고 있는데 식후에 과일을 딱 먹었습니다. 자,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뭐예요? 다시 또 이 당이 피부 속으로 피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처음에 1차적으로는 아주 왕성하게 분비했는데 췌장도 뭐예요? 지쳐요. 식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은 들어온 당을 처리하긴 해야 되는데 지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이 처음에 분비한 인슐린보다 능력이 좀 떨어진 인슐린이 분비되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슐린이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잘 배달했는데 두 번째 지쳐 있으니까 뭐예요? 과일로 흡수된 요 당을 어떻게 할까요? 잘 배달을 해요, 못해요? 배달을 못하고 피 속에 그냥 떠도는 당분이 많아져요. 이제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뭐가 될까요? 그게 탄수화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독소가 된단 말이에요. 찌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피 속에 있는 이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지 않고 떠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피 속의 당분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저 당이 이제 변해요. 뭘로 변해버려요? 지방으로 변해요. 지방으로 변하면서 요 당분이 우리의 몸에서 고지혈증을 초래하고요. 이제 간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소화불량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드실 경우에는 식전 30분 전에 드시되 식후에 과일을 먹지 않는 게 좋고 과일만 따로 간식으로 먹는 게 차라리 좋다 그 말이에요. 자, 과일이 좋아도 안 좋은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선악과. 모든 과일이 다 좋아도 선악과가 안 좋습니다. 왜 선악과가 안 좋은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요? 생기를 불어 넣어진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산 아담을 바라봤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기에 힘이 좋았단 말은 지금 이 상태에서 주어진 말이 아니고 그 다음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가면서 다 이름을 지어 받았습니다. 근데 아담은 혼자예요. 나는 왜 혼자지? 그때 하나님께서 뭐요? 아담을 딱 잠재웠죠. 아담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갈빗대에서 갈빗대를 하나 딱 빼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아담을 깨웠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났죠. 그래서 아담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자기 눈에 누가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꽃보다 아름다운 걸작품. 누가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쫙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입이 쩍 벌어져요. 그래서 뭐요? 와. 그래서 뭐요? 하와. 아담이 담. 그렇지 않을까?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심을 시켰습니다. 어떤 거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아담이 동의했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요청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해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의 동의 없이. 반드시 뭐요? 아담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쫙 설명을 해주면서 너는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너를 만들었노라. 내가 너를 흙에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줘야 돼요? 완전 자유의지를 줘야지만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자유의지를 주면서 아담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아담에게 요청을 했고 동의를 구했고 아담이 동의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아멘 한 거예요. 와,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요? You are free 그랬단 말이에요. You are free.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택해라. 내 창조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이게 선악과예요. 과일 중에 그 중요한 과일, 선악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쫙 설명해 줍니다. 저 우주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설명해 줬어요. 아담아, 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었지. 내가 정말 완전하게 창조했지. 힘이 아름다웠지. 지혜가 충족했지. 그런데 이 천사장이 착각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패해서 이 우주에서 내쫓김을 당했단다. 아담아 봐라. 이 우주에는 저 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가 있는데도 죄를 선택할 여지를 잘라버렸다면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은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 문을 열어주는 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뭐예요?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죄가 존재하는구나. 그 죄가 언젠가는 지구에 와서 나를 유혹하겠구나. 죄 짓도록. 그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게 뭐라고요? 저 선악과구나. 저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선악과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한 저 선악과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아버지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에게 프리패스 월드 투어
전 세계 무료 여행권을 줬습니다. 요 카드만 한 장 가지면은 너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슨 비행기든지 탈 수 있고, 무슨 호텔에 가서 잠잘 수도 있고, 무슨 쇼핑센터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어디에 가든지 다 먹을 수 있고, 완전 프리패스. 전 세계 네 마음대로 다녀라. 아주 좋은 아버지죠. 나도 이런 아버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아버지가 당부합니다. 아들아, 단 여기만 가지 말아라. 위험한 지역이다. 여기 위험하다. 아프간, IS, 탈레반, 여기 위험하다. 여기만 가지 말고 싹 다녀라.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완전한 자유를 준 거예요. 전 세계 구석구석 다 다녔습니다. 안 가본 데 없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다 다녀본 결과 왜 여기를 가지 말라고 했을까? 왜 아프간을 가지 말라고 했을까? 왜 탈레반 쪽을 가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증이 생겨. 그래서 뭐요? 에이, 한번 가보지 하고 갔다가 그냥 딱 그만 체포가 돼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준 거예요? 프리패스를 준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준 거예요. 너는 자유다. 단 여기만 가지 말아라. 단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누구의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아버지의 문제예요? 아들의 문제예요? 아들의 선택의 문제였죠.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과일, 선악과와 생명과. 자, 선악과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생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주인을 내가 인정할 경우에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생명과예요. 그럼 선악과는 뭔가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망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자유의지로 생명과를 받아들일 경우에 아담은 영원히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담에게 이걸 택하라 그러신 거예요. 택하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드시기 바랍니다. 생명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명과. 저녁에 과일식을 했을 경우 우리의 몸이 청소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과 저 과일을 먹을 경우에 창조를 인정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인정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이 선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 죄예요. 저 선, 생명과를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의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한다 했습니까? 선, 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죠? 그 선이 뭐예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내 구세주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시기를 여러분 아멘으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숨 쉬려고 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뭐 하리라? 청령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 법이에요. 왜? 내 자유의지로 죽기를 선택했으니까 뭐요? 당연히 죽어야.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뭐 한다? 진짜 죽는다.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이란 뭔가요? 다 주는 겁니까? 희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랑이란 뭔가 하면은,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해요? 아담 사랑해요? 아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다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네가 죽게 되면은 너는 네가 죽기를 선택하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는 게 사랑이죠.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네가 죽게 되면 나도 죽겠다. 아니야. 네가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면 내가 너 대신 죽겠다. 너 살리고 내가 죽겠다. 이게 그래서 선악과는 곧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죽게 되면 나는 못 산다. 너 살리고 차라리 내가 죽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잠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샌프란시스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전도회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을 저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아주 마음이 아린 얘기를 해줘요. 5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게 중국인 3남매가 살았어요. 15살 형, 13살 남동생, 11살 여동생. 이 어린 10대 반에 아이들 놓고 그 부모가 떠나간 거예요. 15살에 이 형이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학교도 포기하고 나가서 일을 했어요. 목공소에서. 그 벌어온 돈으로 집세 내고 그 생활비하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6년을 살았답니다. 근데 둘째 동생이 19살 된 그 해에 망난이에요. 그냥 싸움 좋아하고 마약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그 형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형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둘째 동생이 어느 날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형, 큰일 났어. 나 죽게 됐어. 나 좀 살려줘. 왜? 500만 원 오늘 저녁에 내가 갚지 않으면 나 죽어. 죽겠다는데 살려야죠. ATM기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현금을 빼가지고 500만 원을 줬어요. 5,000불. 그런데 거짓말한 거예요. 새벽 1시에 그 500만 원 가지고 또 도박한 거예요. 2시, 3시를 넘기면서 2시간 동안 도박해가지고 5천만 원을 땄어요. 10배를 딴 거예요, 동생이. 예, 와, 새벽 4시에 그 딴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돈 잃어버린 아이들이 쫓아온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만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새벽 4시 반쯤 집에 들어온 거예요. 형, 큰일 났어. 피투성이 된 몸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그때 이미 경찰차 수십 대가 삐용삐용 집 밖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형이 목공소에서 만든 손에 쥐는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를 동생 손에 딱 쥐어주고 꽉 잡아. 목욕탕에 들어가. 옷 벗어. 목욕탕에 들어가. 동생이 옷을 싹 벗어. 샤워해. 절대 나오지 마. 그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탑! 움직이지 마! 또벅또벅 계속 움직여요. 미국 경찰이 말하면 말한 대로 딱 들어야 돼요. 운전하다 잘못 딱 걸리면 이거 딱 잡아야 돼요. 손 내렸다 하면 총 쏴버립니다. 왜? 내렸다 하면 뭐예요? 이렇게 또 쏠까봐. 미국 경찰의 명이 곧 법이에요. 움직이지 마 하면 꼼짝이야. 손 들어가면 또 흔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형은요, 그냥 무시하고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수십 발의 총이 날아오고 현장에서 형이 죽어요. 한 달 후에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모든 서류를 다 보고 형이 너 대신 죽었다. 너 어떡할래? 울면서 형이 내 대신 죽었어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형 대신 살아라. 동생이 석방되었어요. 무죄 석방. 형이 일하는 목공소에 갔어요. 형 대신 일하게 해주세요. 교회 갔어요. 형 대신 교회 다니기를 원해요. 그 형은 죽어도 좋았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19살 개망나니 내 동생은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형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 형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형이 되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될 우리 운명을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너 살리고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너 선악과 먹었지? 너 인생 그렇게 살아왔지? 괜찮아. 내가 널 위해 대신해서 죽었어. 그러므로 너는 이제 자유다. 너에게는 이제 영생이 주어졌다. 이것만 받아들이기만 해.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저녁 과일식 하면서 더 이상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따먹으시 바랍니다. 내 자유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 점심 현미채식 잘 먹고 저녁은 우리의 몸을 청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과일을 먹고 우리의 몸이 맑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얼굴이 밝고 빛나고 내 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몸이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남은 생에 우리의 마음의 영적 선악과 영적 이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내일 아침 6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